60세의 은퇴, 그리고 365일 뒤 현실은 이렇게 변했다. 드디어 자유다. 그날 회식 자리에서 건배를 외치며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퇴직서를 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 수많은 야근과 보고서, 끝없는 스트레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었다. 새벽 출근 대신 느긋한 아침, 회의 대신 산책, 보고서 대신 여행 계획표. 머릿속엔 여유와 행복이란 단어가 가득했다. 그런데 은퇴 후 딱 1년이 지나고 나니 현실은 조금 달랐다. 생각보다 자유는 길었다. 너무 길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수입은 줄었고 하루가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다. 사람들은 말한다. 은퇴하면 쉬면 되지. 인생은 60부터야. 하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이라는 걸. 문제는 그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1. 은퇴는 준비가 아니라 적응이다. 많은 사람이 은퇴 준비라 하면 돈부터 떠올린다. 연금, 퇴직금, 재테크.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은퇴 이후 진짜 변수는 돈보다 삶의 구조 변화다. 회사 다닐 땐 하루의 리듬이 명확했다. 일어나서 출근하고 사람 만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든다. 그런데 은퇴하면 이 리듬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제 스스로 하루를 디자인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이 그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다. 결국 많은 은퇴자들이 시간의 주인이 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낸다. 처음엔 좋지만 3개월만 지나면 지루함이 찾아오고 6개월이 지나면 공허함이, 1년쯤 되면 우울감이 찾아온다. 그래서 요즘은 은퇴는 준비가 아니라 적응의 과정이다라는 말이 나온다. 돈, 건강, 관계, 일거리 이 4가지에 적응하지 못하면 자유는 금세 불안으로 바뀐다. 2. 은퇴 후 1년 현실이 던지는 4가지 질문. 1돈은 얼마나 필요한가? 대부분 퇴직금과 연금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써보면 계산이 다르다. 출퇴근비, 외식비, 자녀 지원비, 병원비, 노후 생활비는 예상보다 늘어난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은 꾸준히 오른다. 결국 은퇴 후 1년만 지나도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든다는 걸 체감한다. 이 나는 무엇을 위해 일어나나? 회사에서는 명함이 나의 정체성을 대신해줬다. 기업 부장님, 팀장님. 하지만 은퇴 후 그 명함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른다. 그때 오는 상실감이 생각보다 크다. 나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간다. 3사람은 남아있는가? 퇴직하고 나면 연락 오던 사람의 80%는 연락이 끊긴다. 회사 밖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좁다. 은퇴 후 혼자 식사하고, 혼자 카페 가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다. 처음엔 괜찮지만 외로움은 서서히 삶의 활력을 갉아먹는다. 사건강은 버틸 수 있는가? 은퇴와 동시에 몸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 사실이다. 출근 안 하니까 움직임이 줄고 체중이 늘고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난다. 건강은 관리보다 습관의 문제다. 하지만 일할 때는 자동으로 움직였던 몸이 이제는 스스로 의지를 내야 움직인다. 3. 실제 사례 3가지. 사례 퇴직 후 1년 나는 하루 14시간을 TV와 보냈다. 김정수 61씨는 대기업에서 30년 근무 후 60세에 명예퇴직했다. 퇴직 후 계획은 단순했다. 한동안 쉬다가 여행도 다니고 책도 읽고 싶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다. 쉬는 게 너무 많아졌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뉴스만 보며 시간을 보냈다. 처음엔 여유로웠지만 점점 무력감이 밀려왔다. 나중에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더라고요. 밥 먹고 뉴스 보고 또 누워있고. 1년쯤 지나니 건강검진 결과가 나빠졌고 무기력감이 심해졌다. 결국 그는 지역복지센터의 시니어 봉사단에 참여했다.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 일을 맡으면서 다시 활력이 생겼다. 일이 아니라 역할을 다시 찾은 거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교훈 은퇴 후엔 쉼보다 리듬을 먼저 찾아야 한다. 하루를 설계하지 않으면 시간에 끌려다닌다.
사례 퇴직금으로 카페 창업, 그리고 8개월 만에 폐업. 박영호 63씨는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카페를 열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 중 대부분을 투자했다. 요즘 시니어들도 카페 많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손님은 생각보다 적었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매달 빠져나갔다. 커피 맛보다 중요한 건 운영 감각과 상권 분석이었다. 은퇴 전에 준비도 없이 덜컥 시작한 게 문제였어요. 내 가게니까 잘 되겠지란 착각이었죠. 결국 8개월 만에 폐업하고 그는 남은 돈으로 작은 온라인 중고서점 일을 시작했다. 지금은 매달 소소하게 수익이 나고 무엇보다 재미있다고 한다. 이젠 돈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교훈 은퇴 후 창업은 생계보다 경험의 확장으로 접근해야 한다. 준비 없는 도전은 퇴직금을 날리는 지름길이다. 사례 부부 사이가 오히려 멀어졌어요. 은퇴하면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 하지만 그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이정자 59씨는 남편이 퇴직한 뒤 오히려 스트레스가 늘었다고 했다. 예전엔 각자 일하느라 바빴는데 이제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싸움이 잦아졌어요. 남편은 쉬자는 입장이고 저는 뭔가 하자는 입장이었죠. 이정자 씨는 결국 주 3회 요가 강사 자격증 과정을 듣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자 남편도 영향을 받아 동네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다. 서로 다른 시간, 다른 공간이 생기니까 오히려 대화가 많아졌어요. 교훈 은퇴 후 부부관계의 핵심은 적당한 거리다. 함께 있지만 각자의 세계가 있어야 오래간다. 4. 은퇴 후 365일 달라지는 진짜 현실. 은퇴 후 1년은 누구에게나 혼란의 시기다. 일의 리듬이 사라지고 관계가 줄고 수입이 변한다. 하지만 이 1년을 적응의 해로 삼으면 인생 2막은 훨씬 단단해진다. 이 시기에 필요한 건 크게 3가지다. 작은 루틴을 만들어라. 하루를 정해진 시간표로 나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 산책, 오전 독서, 오후 봉사, 저녁엔 친구와 약속. 루틴은 마음의 구조를 잡아준다. 관계를 다시 짜라. 회사 중심의 관계는 사라진다. 대신 지역 커뮤니티, 취미 모임, 온라인 동호회 등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라. 함께 나이 드는 친구들이야말로 노후의 진짜 자산이다. 배움을 멈추지 마라. 퇴직은 끝이 아니라 배움의 자유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요즘은 60대 이상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다. 외국어, IT, 문화예술 뭐든 상관없다. 뇌를 움직이면 마음도 젊어진다. 5. 마무리 퇴직은 해방이 아니라 전환이다. 은퇴 후 365일. 처음엔 모두들 자유를 꿈꾼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빈 시간을 견디는 힘에서 나온다. 은퇴는 일의 끝이 아니라 삶의 재구성이다. 누군가는 그 1년을 방황으로 보내고 누군가는 새 리듬을 만들어 인생 2막을 연다. 차이는 준비가 아니라 태도다.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은퇴 겁낼 필요도 없지만 만만히 봐서도 안 된다. 조금 덜 벌어도 괜찮다. 대신 조금 더 의미 있게 살면 된다. 그게 진짜 은퇴 이후의 성공 아닐까?